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도 비가 오고 주식시장에도 비가 오고 참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금요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죠. 저희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 볼까 봐요. 제가 예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주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 4월 16일에 한번 짚어주셨는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휴원스가 한 7만 원대였는데 어느새 8만 원을 넘어섰고 휴원스 네. 글로벌도 오늘 13%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종목 더 갈 수 있다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략 AS 좀 해주세요. 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을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위탁 생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또 정부의 또 발표와 또 의구심을 사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거죠. 급락이 좀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설마 주식이 급등할 때 매수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물론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해당 내용이 이제 의심이 정부의 발표와 현재 지금 스푸트니크 V에 관련된 부분이 서로 엇갈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날부터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을 때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은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처럼 시장에서의 시사 포인트가 다양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따라가시는 게 갈테마 가라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목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갈테마 가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로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갈테마 가라, 이 테마는 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테마는 아니고요. 제가 엑세스바이오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와 봤어요. 뭐 계속되는 급등이라고 이제 제가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에 또 한 번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인 영향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엑세스바이오가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 좋은 기업 많잖아요. 뭐 대우건설도 그렇죠. 슈퍼 실적이라고 하고 뭐 포스코도 잘 나왔고 했는데 왜 유독 엑세스바이오가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종목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엑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 자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말라리아 부분에서 또 실적이 또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 이제 개선하는 그림이 좀 나왔었고요. 판매 가격이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웰스바이오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에 관련된 독감 진단 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나왔는데 근본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구조 조정에 어떤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장의 장중에 굉장히 무려 18%를 급등을 했다가 마이너스 5.9 정도 나왔는데 오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로서는 사실 바이의 관점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바이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눌렀다 매수하세요라고 하니까 그거를 또 그냥 매수로만 인지하시고 바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얼하게 지금은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좀 차트 열어놓은 것처럼 주가가 적절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저희들이 짚어드렸습니다만은 국내 이슈도 있지만은 해외 쪽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34,000원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한 3만 원 전후 정도까지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또 단기적인 차트가 안 깨지는 선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팁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진단키트 이슈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가져가면서 함께 좀 격포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 의견 주셨고요. 3만 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곽 부장이 가지고 온 갈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연말까지 화물 대란은 이어질 것이다. 물류주 장기 수혜 될까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화물이 굉장히 대란이라고 합니다. 배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네. 사실 백신 보급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백신 때문에 배가 더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슈 좀 짚어주세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 네. 이 종합 물류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핫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 종합 물류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물품을요 보관하고 배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항공의 화물도 있겠지만은 또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해운 쪽의 화물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화물 운송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동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갈테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해운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순수하게 물동량 관련해서는 종합 물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펀더멘털이 상당히 양호한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정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쿠팡 방금 앞서 말씀해 네. 주셨지만 쿠팡 이슈로 뭐 동방이나 KCTC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하루 만에 변동성이 네. 뭐 10%, 20% 갔다가 갑자기 하한가 갔다가 이래서 접근하기 굉장히 무섭긴 네. 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지가 궁금해요. 항상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 관점으로 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크게 나면은 좋죠. 대단히 좋죠.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박 부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종목을 선정하고 변동성이 다소 작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 쪽으로 트렌디하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종합 물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시청자님들 생각에는 동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동방도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동방은 상대적으로 뭐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 종목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거죠. 네. 주가 변동성을 떠나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선정한 종목들 중에서 하나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하나는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배굴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나는요. 네, 그 기대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네. 예, 예. 자, 이 종목 지금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플러스 한 3.47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작년 12월 말 정도의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요 밑으로 안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한솔 로지스틱스냐? 삼성 SD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이 있죠. 이 중국 쪽에 지금 IT 소재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류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삼성 SDI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당 종목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렸죠, 그죠? 네. 볼까요? 지금 네, 14%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네. 3% 정도 유지되고 네, 있습니다. 뭐 눌렀을 때 공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퀘스천 마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대단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삼성 SDI처럼 이 짱짱한 네. 회사를 잡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꿀팁 종목 하나 주신다고요. 네, 종합 물류 하면은 아무래도 뭐
약간 펀더멘털이 약한 기업부터 좋은 기업까지 나눠져 있는 거죠. 그중에서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 이제 쿠팡 관련해서 다른 종목이 핫하게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올 때 꾸준히 흐름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오, 네. 차트로 좀 열어놨습니다. 유성 TNS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유성 TNS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배당도 주는 회사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PBR이 0.46배라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싼 주식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슈를 받는 테마나 섹터 내용 중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싼 주식, 과거의 세아베스틸처럼 철강주에 그 종합물류 쪽에서는 유성 TNS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재무적 안정성, 성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 종목 유성 TNS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아이고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주셨는데요.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영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